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원전 발악이 미래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못된 사실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확대를 주장해온 통합당이 허위 사실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긴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제1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한 통합당의 정책 역량에도 우려를 밝힙니다. 연설에 나온 허위 사실을 우선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후쿠시마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전 사고 전에 5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던 일본은 현재 24개를 폐쇄하고 30기 원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하며 그 중에 또 가동 중인 것은 5개에 불과합니다. 원전 전력 비중은 원전 사고 전에 25%가량이던 것이 2019년 말에 6.5%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신규로 건설 중이던 원전은 사고 이후에 모두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중대 사고를 대비하는 원전 안전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고 그 신안전 기준에 맞추어서 설비가 다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강화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스웨덴은 건설 중인 원전도 계획 중인 원전도 제한된 원전도 모두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 13개 원전 중에 7개가 운영 중이고 6개가 폐쇄되었고 2020년까지 올해까지 3개를 추가 폐쇄할 계획이며 특히나 2040년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100% 목표입니다. 대만은 98% 공정률로 건설 중이던 원전 2기가 국민당 정부에서 건설 중단되었고 민진당 정부에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자가 빠졌네요. 민진당 정부에서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6기 원전 중에 2기는 이미 폐쇄했고, 그러니까 가동 중인 원전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폐쇄했고 남은 4개는 2021년, 23년, 24년, 25년 폐쇄될 예정입니다. 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억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지금 규모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입니다. 이들 나라가 우리가 쫓아갈 모델은 아닙니다. 원전 시장은 화력발전 시장보다 작은 규모로 사양산업입니다. 전 세계는 화력발전과 원전 대신에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생에너지 시장은 364조가량이고 화력발전 시장은 152조가량, 원전 시장은 56조가량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 17.5%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속 하락하고 있어서 2018년에 약 1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 세계 연간 발전량도 1997년 대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각각 372TWh와 128TWh인 반면에 원전은 마이너스 94TWh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가고 있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78.7%가 국산입니다. 2016년 72%에서 꾸준히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가짜뉴스입니다. 태양광 산지 문제는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5번째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분의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여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연중 최대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점만을 고려해서 예비력을 과다하게 확보하는 것은 평소 잘 가동하지 않은 발전기를 많이 소유하게 되어서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강조하는 IT 기술을 통해서 최대 전력을 24시간 365일로 분산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입니다. 즉, 분산적인 전력 수요지가 서로 연결되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IT 기술과 접목한 수요 자원과 수요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낭비적인 예비율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입니다. 6번째,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라는 주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동향조차 분석하지 못하는 지극히 1차원적인 주장입니다. IT 기업인 페이스북, 애플, 여기 겹쳤네요. 구글, 전기자동차 제조기업인 GM,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기업이 공장과 본사와 직영 매장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미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다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애플은 99%, 애플을 99%, 그리고 구글이 100%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MW도 75%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IT 기업들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100% 데이터 센터까지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 비해 아쉽지만 LG화학이 얼마 전에 2050년 탄소 중립 성장 선언도 하고 RE100 선언에 동참할 것을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7번째로 연간 2에서 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만 무려 1조 3,566억 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주장도 번지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며 2019년 원전 이용률은 70.6%로 2018년 대비 오히려 4.7% 상승했고 5조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전 실적 악화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 비용 등 기후 환경 관련한 비용 증가와 신고리 원전 4, 5기 준공 등 신규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 석탄 발전소가 너무 많아서 이로 인한 비용이 급증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원전 확대를 위한 정략적 주장에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친원전 정당이라 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고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위기까지 해결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